네, 3차원 공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우리가 직선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 방향 벡터, 방향을 표시하는 그 벡터라는 것과 그리고 지나가는 한 점,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 우리가 관찰을 했고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었을 때 그것에 이제 각을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보면 이런 노테이션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볼드 심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A에서 이걸 볼드로 할 경우 이렇게 여기서는 딱 이렇게 A로 해서 이렇게 볼드로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런 노테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B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로를 썼는데요. 예.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점의 원점에서 이 점의 방향의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는 사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공간등이 있을 때 원점에서 시작하는 위치 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0, 1, 1, 2, 3은 대략 1, 2 해서 3 정도 되니까요. 요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화살표를 쓰기도 하는데 화살표 대신에 이 편집상에 내지는 이 활자 인쇄를 할 때 보면 이렇게 그 화살표를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껍게 해서 그죠? 이게 두껍게 해서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트를 필기할 때는 이걸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필기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 이 볼드 심볼을 쓰기가 조금 곤란하긴 한데요. 어쨌든 책에서는 이 볼드 심볼 A에다가 굵은 글씨로 A를 하게 되면 무슨 벡터를 의미하고 여러분이 이 점을 예를 들면 뭐 P점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게 P점으로 하면 이 A는 사실은 뭐랑 같냐면 OP 벡터 이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원점에서 그 점을 이어주는 그 벡터 이거를 이제 A 벡터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B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Y에 대해서 반대 좌표니까 이 벡터가 B 벡터죠. 볼드 심볼로 B 하게 되면 이제 벡터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건 뭐 이 좌표를 Q라고 하게 되면 역시 이것은 OQ 벡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 표현이 존재한다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화살표를 주로 쓰셨을 텐데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은 이 화살표를 잘 쓰질 않고요. 수학 같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볼드 심볼을 씁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이름을 뭐 V나 W라고 할 때도 V도 보면 뭐예요? 볼드 심볼. 이렇게 V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두 번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W도 보통 이렇게 W라고 해서 이렇게 볼드 심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벡터 노테이션으로 저게 벡터를 의미하는 벡터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각도를 재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벡터에서도 두 개의 벡터의 각도를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게 두 벡터를 어떤 두 벡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뭐예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하고 덧셈 하듯이 숫자 두 개를 가지고 덧셈하고 곱셈 하듯이 이항연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이 두 개를 가지고 이항연산을 하는 건데 이제 내적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취하는 거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제 두 벡터의 A와 B의 내적은 여기에 스칼라를 줍니다. 스칼라 값을 주거든요. 이게 스칼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칼라. 그래서 우리 스칼라는 실수를 쓰고 있거든요.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벡터에다 곱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스칼라라고 하는데
이 스칼라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냥 실수값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똑같은 벡터를 여러 번 더하면 결국 그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그러니까 똑같은 벡터를 n 번 더하면 그죠? 결국은 그 두 개, 그러니까 벡터를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두 번 더하게 되면은 그죠? 이 커다란 벡터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벡터에다가 우리가 K배를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떤 벡터에다가 K배 한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이게 이제 스칼라예요. 그죠? 스칼라고,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벡터가 된다. 방향은 같고, 크기가 K배가 되는 그런 이제 A의 이제 그런 이제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칼라 개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벡터에다가 곱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을 스칼라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내적을 하면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실수값이 튀어나오는데 이 내적의 정의는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뭐 예를 들면 A1, A2, B, A3 이렇게 하고 B를 뭐 B1, B2, B3 이렇게 줬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은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해서 더하는 게 바로 이게 내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표준 내적이라고 하는데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내적이라고 하는 이제 이항연산의 정의입니다. 근데 내적은 이제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내적이다. 왜냐면은 이 내적이 여러분들이 뭐 잘 기억하는 공식일 텐데 이 벡터 A의 크기 이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의 세타인데 이 세타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죠. 그래서 두 백파가 이루는 이 삼각형의 각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세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코사인 세타는 이제 예를 들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둔각을 서로 사이각을 어떤 걸 취하든지 간에 이제 뭐 보통은 하게 됩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통은 A와 B가 있었을 때 A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B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을 각도로 보통 세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 때는 이게 어느 방향으로 재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컨벤션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각들도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게 이제 컨벤션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내적이 이제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사실은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유도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코사인 J 법칙을 쓰면 어렵지 않게 나올 수가 있는데 내적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A 벡터와 B 벡터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요 선분은 뭐가 되겠어요? B에다가 뭐를 더하면 A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A-B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와 B가 이루는 각도는 이게 이제 세타가 될 텐데 이것을 코사인의 세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삼각형의 J 법칙을 쓰는 거예요. 삼각형의 제2 법칙. 그러니까 우선 그 전에 이제 내적의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내적은 자기 자신하고 내적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하고 내적을 하게 되면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A의 코디네이트가 A1, A2, A3고 그러면은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A3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 이 사실은 그 정의로부터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쓰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법칙에 의하면 요곳의 삼각형의 길이, 요곳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B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요거 A의 길이에 더하기 B의 길이의 제곱 빼기 2A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삼각형 이게 이제 사실 A, OAB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요 왼쪽을 요 내적 규칙을 써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A-B의 내적의 A-B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적은 사실은 분배 법칙 비슷한 게 성립을 해서 지금 보시면 왼쪽이 내적의 분배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왼쪽만 보면 left hand side가 우리가 A-B의 내적의 A-B의 내적인데 이게 우리가 이걸 마치 곱처럼 할 수 있는 거죠. A 내적 A 빼기 B 내적 A 그 다음에 빼기 A 내적 B 더하기 B 내적 B. 근데 이제 A 내적 A는 아까 A의 제곱이었고요. 그냥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B A, 그러니까 B A라고 부를 텐데 우리가 B A는 A B와 정의가 똑같습니다. 그죠? 두 개의 벡터를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내적해도 곱해서 결과는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A.B와 같습니다. 그래서 A.B 두 개가 나오니까 2A.B 그 다음에 B.은 다시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right hand side가 오른쪽이 뭐였었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코사인 제법칙에서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세타였죠. 네,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소거되어지고 A.B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와 B의 내적은 뭐야? 그것의 각도, 세타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도를 알려주는 게 내적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내적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다 나왔어요. 내적은 정의에 의해서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내적을 해도 같은 결과고 내적을 자기 자신하고 내적하면은 자기 자신 벡터 크기의 제곱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시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방향 코사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내적을 배우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이제 그 방향 코사인이라는 걸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이 벡터가 세 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x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보통 1, 0, 0이라고 그래요. 1, 0, 0. 이 벡터를 보통 i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 x축 방향이 있고 y축 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보통 j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0, 1, 0에 해당하게 해갔죠. 그 다음에 K 벡터가 있어요. K 벡터는 보통 0, 0, 1입니다. 자, 그래서 IJ K 벡터가 세 가지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벡터가 있었을 때 이것의 방향 코사인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방향 코사인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벡터와 각 ij, k 컴포넌트의 뭐예요? 내적 성분, 그 각도를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v와 이 i 벡터가 이루는 각도, 그리고 v와 j 벡터가 이루는 각도, 그리고 v와 k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그것을 계산한 값을 우리가 방향 코사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i나 j나 k는 그 내적 공식에 의해서 아까 v와 i를 내적하게 되면은 사실 v의 크기에다가 i의 크기에다가 코사인의 어떤 알파 값이 나오잖아요. 어떤 알파라고 하는 값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 i의 크기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v와 i에 내적한 거를 다시 v의 크기로 나눈 거. 그것의 내적이 바로 코사인의 알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V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방향이냐를 봤을 때 그 방향 코사인을 가르쳐 주면 사실은 그것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V의 사실 i번째 컴포넌트도 사실 의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V의 i번째 컴포넌트가 V1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V1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 크기를 나눈 거거든요. 이 크기를 나눈 사이즈를 본 거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의 크기를 그걸로 자기 자신의 크기를 V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뭐 V와 J는 뭐 코사인 베타 그다음에 V와 Ky의 내적은 V 크기에다가 코사인 감마 이렇게 쓸 건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V의 자신의 크기로 잘라버리면은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코사인의 감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것을 이 성분 각각을 방향 코사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방향 코사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 코사인 디렉션 앵글이라고도 방향 코사인을 알면 방향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코사인의 알파가 2분의 1이고 그다음 뭐 코사인의 베타가 2분의 루트 3이고 그다음에 코사인의 감마가 뭐 1이었다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방향 코사인이 이제 중요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적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자주 이제 접하게 될 용어가 바로 사형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사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공부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형은 항상 보면 어떤 그 방향으로 사용시키느냐 기준에 대해서 우리 물체에 빛을 비춘다든지 이런 것을 사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시피 영화 볼 때 그죠? 뒤에 있는 영상에서 쏘아진 빛이 그죠? 이 스크린에 이렇게 딱 쏘아져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걸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사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보통 그 스크린 앞을 그 영상의 앞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우리가 보통 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빛에 어떤 물체를 쪼여서 생기는 그 그림자 부분을 보통 우리가 사형한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이제 사용된 부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벡터 V의 W로의 사용 뭐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벡터 V의 W로의 사용 무슨 얘기냐면 W가 이렇게 있을 때 W라는 벡터가 있을 때 V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플래시를 비춰가지고 그죠? W 방향의 수직인 어떤 직선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면 이 벡터 V의 그림자가 이와 같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V의 W 위로의 사형 벡터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파란 벡터, 파란 이 그림자 부분이 과연 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보가 뭐냐면 이거는 W에 평행한 벡터예요. W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W와 방향이 같아요. W와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W의 상수배한 거예요. W를 축소시켰거나 늘리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W보다 더 크다면 그것의 스칼라벨을 여러 번 한 거고요. W의 스칼라벨을 W에 이제 좀 뭐 1 이상의 수를 곱한 거고, 그다음에 작다면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게 되면 W보다 더 작아질 거예요. 왜냐면 방향은 같고 크기는 더 작아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란 벡터 우리가 이걸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즉 프로젝션 V의 W 방향으로의 벡터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우리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프로젝션 V on W.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은 이 벡터 V의 W 위로의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벡터는 정확하게 뭔진 모르지만 K에다가 W의 상수배라 스칼라 K에다가 W 방향이니까 뭔가 W의 상수배가 될 것이다. 어떤 적당한 수의 상수배다. 이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은 이 V를 여기다 당겨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이 V를 이만큼 당겨와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V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V하고 프로젝션 VW하고 요건 수직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여기가 수직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아까 수직 직선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V에다가 프로젝션 V에 W를 한 거는 뭐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저기 뭐죠? 삼각형에 있어서 수직인 부분이다. W의 수직인 부분이다. 이게 W하고 수직이다. W 방향하고 수직이다. 수직 기호거든요.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V 프로젝션 W 그러니까 프로젝션 V onto W 요 벡터의 크기 제곱은 이것을 제곱하면 요거의 크기의 제곱이 더하기 아까 프로젝션 WV의 크기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그 하이포테뉴, 그러니까 이제 빗변 부분이 V였잖아요. V의 제곱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이 이제 그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실이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내적 공식을 이제 쓸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적 공식을 우리가 사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용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내적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수직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V하고 프로젝션 W의 V가 아까 제가 KV라고 그랬었고, 이거를 KV라고 그래서 K의 W라고 그랬죠. 그래서 V-K의 W
와 W를 내적하면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그러니까 식에 의해서 이 두 개가 이루는 각도에 코사인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수직이면 각도가 90도니까 그래서 코사인 90 이에 의해서 뭐예요? 수직이면 당연히 내적하면 0이다. 거꾸로 내적해서 0이면 항상 수직이다. 이거 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이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V의 W는 K의 W.W가 돼요. 그래서 K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K는 결국 V.W를 W.W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프로젝션 V onto W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K W였는데 아까는 보시니까 V에다가 W를 내적한 것을 W의 크기로 나눈 것에다가 W를 이것에다 스칼라비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V의 WB로의 사용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시 벡터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계산들을 수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프로젝션 V의 W의 사용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간 도형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 사면체가 있었을 때 그죠? 이런 예. 이런 사면체가 있었을 때요. 이런 사면체가 있었을 때 이런 사면체가 있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이 좌표들이 이게 A, B, C, D가 있을 텐데 예. 이 A 여러분이 어떤 걸 연습하셔도 좋겠어요. AD 벡터의 요 그 AB를 이등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그 프로젝션 사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이 각도 같은 거를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다루었던 사면체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이와 같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책에 보면 그 사용 부분에 대한 연습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그 A와 A의 벡터 사용 구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뒤쪽 그 715페이지의 책에 있는 교재에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직선이 있고요.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었을 때 이 점에서 직선으로의 거리를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아서 그죠? 직선 위에 점을 하나 잡아서 뭐 예를 들면 x0, y0 했을 때 요 벡터
그걸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요 벡터의 요 직선 위로의 사형을 구하는 거죠. 이 사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 위에 두 점만 알고 있으면은 직선 위의 방향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x1, y1. 그래서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은 다음에 이 벡터를 하나 만들면은 요걸 W라고 그럴까요? 이걸 W라고 그러고 요 P점은 여러분이 주어진 점이잖아요. A0, B0.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벡터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해서 요것을 V라고 했을 때 V의 W를 요 프로젝션 V onto W의 크기가 바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연습 문제가 11.3절에 53번 그래서 11.3절에 엑서사이즈 53번 요거를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프로젝션의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거구나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숙제를 해보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